저도 어머니가 암 환자셨고 그 당시에 저는 갓 졸업한 의사였어요. 그래서 전 경험도 없고 암 전문 재활병원이 있지도 않았고, 만약에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이런 재활병원들이 많이 있고 그 병원들 중에 한 군데를 골라야 한다, 저는 가장 먼저 항암 치료 도중 면역 저하 진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본 항암 치료가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병원 꼭 아니더라도 재활병원을 찾아주셔가지고 면역 치료를 시작하셔서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치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본래 수치가 회복될 때까지 재활병원에서 잘 관리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면역 치료를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역 치료에 부작용은 없나요? 면역 치료는 항암 치료에 비하면 부작용이 극히 드문 안전한 치료이고요. 다만 이제 드물게 간 수치라던가 이런저런 병변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료진의 이제 철저한 관리하에 치료를 해야 부작용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 보충제나 기능식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되나요? 보충제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항암제나 면역치료제나 이런 의약품과는 아예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의약품이라는 건 효능과 부작용을 모두 통과해야 의약품이고, 식품이라는 건 약간의 효과와 부작용이 없다는 것만 통과하면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은 식품 단계에서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부작용 테스트를 통과해서 식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복용을 한다고 해서 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진행하고 있는 면역치료나 항암치료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 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역치료 전문 병원은 그냥 요양병원에서 쉬는 것과 다른가요? 이것도 이제 환자분들께 많이 이제 듣는 질문인데요. 요양병원으로 분류가 되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주요 목적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재활의 절반, 잘 먹고 잘 자는 것, 여기에만 이제 포커스를 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이 사실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더라도 진료 후에 환자의 니즈에 따라서 저희가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더 이상의 이제 치료가 의미가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완전 말기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면역 치료를 더 이상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정을 받으신 분들, 페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통증 경감 컨트롤, 이 부분만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동이라던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요양병원이 적합하고요. 항암 치료를 병행하거나 항암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전이되거나 재발되는 걸 관리하겠다, 면역 수치를 관리하고 내가 암을 졸업할 때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겠다는 치료 의지가 명확하신 분들은 면역치료 전문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 도중 운동을 해도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아까 이제 잘 먹고 잘 자는 거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잘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의학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운동센터를 따로 마련을 해서 환자분들이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기초 근력 운동,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자세 교정 운동이 있고, 또 크라이오 같은 냉각 치료를 겸해서 이제 운동 이후에 과열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치료해드리는 것까지 운동치료센터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바이고, 다만 상태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어떻게 할지는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평생 투여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케이스마다 이것은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기, 2기 암이어서 수술이 가능했고 치료가 종결이 됐다, 이런 분들은 면역 항암제를 계속 드시는 게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분은 약 3에서 5% 정도 재발되거나 추후에 전이되는 것을 낮춰준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용을 했을 때 효과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에 비해 이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 권유드리지 않고, 반대로 수술이 아예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통해서 관해 단계까지는 갔지만 이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단 몇 %라도 꾸준한 면역 항암제 복용, 그리고 이제 면역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역 관리를 위해 바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은 이건 할 얘기가 많은데 식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항암 치료 중에는 일종의 몸에 데미지를 계속 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고 싶은 것을 골고루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가리지 말고 그냥 드셔라. 항암 시기가 지나고 면역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시기가 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채식이나 과일 위주로 좀 전환을 차츰차츰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암이라는 병은 뭔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무언가 남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영양 과잉이나 아니면 섭취 과잉이나 잉여물이 남아서 이것을 몸이 대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류의 병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 우리 몸은 들어온 음식을 자기 몸으로 바꾸는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제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은 돼지를 사람 몸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내가 소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소를 몸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들어온 음식을 몸으로 바꾸는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리고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을 섭취하게 되면, 특히 과일은 수분 함량 비율이 인체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기 때문에 완전히 대사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가 않습니다. 몸에 잉여 생산물의 축적이 적어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면역력을 위해서는 식단을 가급적이면 채식이나 과일 위주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기를 좀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립니다. 선생님은 채식 하시나요? 그렇죠. 고기를 뭐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사회생활 때문에 집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채식만 합니다. 치료 후 직장 복귀 시기 궁금해요.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입원 치료를 권해드려요. 항암으로 인해 데미지를 받고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항암을 하고 이 반복을 수개월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패턴이냐면, 항암 이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입원 치료를 대략 2주에서 한 3주 정도 받으시고 집으로 복귀하셔서 한 일주일 이내 정도 집안 생활을 하시고 다시 항암 치료를 가시고, 이런 스케줄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항암이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면역 치료를 하시고 다시 복귀하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고, 드물게는 이제 완전히 외래로 주에 약 2, 3회 정도 방문하셔가지고 면역 치료 받으시고 이제 혈액 검사하면서 수치 관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외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이랑 병행하시는 게 가능하시겠고, 입원 치료나 항암 치료를 병행하실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인생의 휴식기라고 생각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역치료 전문 병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저도 어머니가 암 환자셨고 그 당시에 저는 갓 졸업한 의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도 없고 암 전문 재활병원이 있지도 않았고, 만약에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이런 재활병원들이 많이 있고 그 병원들 중에 한 군데를 골라야 한다, 저는 가장 먼저 환자의 의무 기록과 혈액 검사 수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트래킹하면서 관리해 주느냐를 가장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냥 암 환자분들이 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어떤 치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분들이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떻게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하루하루 또 주 단위, 월 단위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환자한테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볼 것 같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인지를 볼 것 같습니다. 베드가 뭐 6인실, 8인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암 병동이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환자분들과 같이 섞여 있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 같은 경우에 암 환자는 일반식이랑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암 환자 전용으로 식이가 따로 나오고 있는지, 또 영양사분들이 이제 암 환자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적합한 식단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것 같고, 또 암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시설이라던가 라운지라던가 이런 별도의 시설들이 있는지,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장기간 계시면서 잘 이제 회복하시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를 꼼꼼하게 볼 것 같습니다.